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날 클렌장, 근원 목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제 보시면은 방어구. 방어구가 있죠. 머리, 팔, 몸통, 다리, 망토.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제 이 5개들이 있고요. 있으면서 이 옆에 보시면은 이런 칸들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기동성, 생존력, 회복력, 의지, 지능, 힘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능력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보시면 기동성은 말 그대로죠. 이동 속도랑 점프 이게 빨라지는 거고요. 생존력은 이제 맞았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피해량 얼만큼 많이 맞으면은 조금 다느냐 많이 다느냐 그거고요. 회복력은 이제 내가 피가 깎였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더 빨리 회복이 되는지 늦게 회복이 되는지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는 이제 수류탄 이 시간이 이게 높을수록 이제 단축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주로 오록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류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지능은 이제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 이것도 저는 지능을 아직까지 100까지 채워서 사용하는 사람은 못 봤고요. 보통 한 40에서 70 정도 사이에서 채워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힘은 이제 근접 공격, 재사용 대기 시간. 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주로 근접을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수류탄이라든지 아니면은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V키가 회피잖아요. V키를 눌러서 회피를 자주 사용하니까 헌터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높고요. 워럭은 보통 이제 의지나 아니면 이 회복력 이게 둘 중에 높고요. 타이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생존력이라든지 의지 아니면은 힘. 타이탄 같은 경우 이제 근접 공격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는 힘도 좀 높이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올려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투구, 헬멧이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위 헬멧을 쓰고 있어요.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헌터 같은 경우는 저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태양 밑에 트리를 쏘게 되면은 한 방이에요, 한 방. 총 한 발이 나가는데 한 방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게 이제 전 쏙쏙 들게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보라색 템 전설 방어구를 많이 착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로 착용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서 전설템으로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총 무기에 따라서 착용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꼭대기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특탄이잖아요. 이게 특수화기. 그렇다 보니까는 특수화기 탄약 탐지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즌부터 이제 떡상한 무기가 있죠. 바로 이 자동소총. 자동소총 자체가 굉장히 버프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동소총도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강화, 분산형 투사체, 조준 보정.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유물에서의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주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 숫자들이 있어요. 여기 3, 여기 4, 1, 1. 이 숫자들이 해당하는 건 여기 에너지에서 총 10 에너지 중에서 몇 가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3, 7, 8, 9잖아요. 거기서 한 칸 남아요. 근데 막 12까지 하고 싶어요. 막 난 이것까지 주입하고 싶어. 안 되겠죠? 그럼 뭐 하나든 2개든 없애가지고 이 중화기 탄약 탐지를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주로 내가 취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주로 헬멧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탄약 탐지가 있습니다. 주무기, 특수, 중화기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불속성이에요. 불속성. 그리고 전기, 공업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업그레이드 모듈, 미광체, 전설 조각, 강화 코어, 강화 프리즘, 승천 조각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요. 이건 지금 걸작이에요. 걸작이라는 것은 에너지 10까지 다 채웠을 때 걸작이라고 합니다. 걸작템은 이렇게 주위에 노란색 테두리가 생겨요. 이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저 노란색 테두리를 만들려면 맨 밑에 제 승천 조각 보이시죠? 승천 조각이 필요합니다. 하나. 승천 조각은 저번에 말씀했듯이 이제 강화 프리즘 10개로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 조각을 이용해서 걸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걸작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기동, 생존, 회복, 의지, 지능, 힘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6가지의 퍽들에 있어서 걸작을 만들게 되면은 플러스 12가 붙어요. 둘 해서 플러스 12. 그렇기 때문에 걸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 있는 능력치들도 더 올라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헌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동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헌터가 기동성이 높다고 해서 막 빠르다, 행동이 좋다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기동성을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총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생존이나 회복력이 더 좋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동보다는 너무 기동에 치우치지 마시고, 헌터 같은 경우는 생존이나 회복에도 조금은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기동에, 옛날에는 기동성에다가는 거의 막 몰빵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실현회장이나 갬빗 같은 데 가면은 생존이나 회복력을 조금 더 치중한 편이에요. 왜냐면 적이 이제 쳐들어오고 아니면 총이 쏘면 아프니까 회복해야 되고 덜 아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 회복력에다가 제가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첫 번째 칸은 이제 의지, 이 개조 부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지금 다 저기 옆에 빨간색 보이시죠? 막 깎이고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냥 내 개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에 딱 이 정도 투입하면 딱 좋겠다, 그러면 이 정도 투입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돼요. 뭐 난 기동이 좋아야 돼, 그럼 기동에다 투자하시고요. 아니야 난 수류탄, 그럼 우주에다 투자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해 주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보시면은 그냥 쉬워요. 읽어보시면은 뭐 전투원, 광역 피해, 뭐 보스와 차량에 대한 피해, 강력한 전투원은 이제 일반 몹이 흰색이에요. 일반 몹이 흰색이고요. 이제 주황색 몹이 나와요. 주황색 몹. 그런 주황색 몹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강력한 전투원. 일반 전투는 아까 이제 여기 흰색 몹이 일반 전투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투원의 태양 공격으로 받는 피해. 이거는 이 방어구 바다 다 틀려요. 전기를 들었으면 이제 전기로 바뀌고요. 공허를 들면은 이제 공허로 바뀌고요. 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것들을 주로 사용할 때는, 이거를 사용을 못할 때, 위에 칸들을 사용을 못할 때 주로 이 밑에 칸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숫자도 낮고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게 좀 도움을 주니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아, 그리고 또 이거 빼먹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탄약 탐지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무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이거밖에 없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 태양 속성의 방어구는 자동소총, 융합소총, 기관단총, 로켓 발사기, 선형 융합소총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다른 방어구를 볼까요? 자, 공허예요. 공허.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태양은 태양이고요. 공허는 공허. 그다음 공허 보시면은요. 공허에 보시면은 유탄, 핸드캐논, 정찰, 보조무기, 저격.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그럼 전기는 또 전기대로 또 틀릴 거예요. 전기 보시면은 전기 보세요. 뭐 활, 기관총, 파동, 산탄총, 검 이렇게 다 틀려요. 다 구성하고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당할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다 싶을 때 그 해당하는 속성의 방어구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난 핸드캐논, 실험회장 가면 핸드캐논 쓸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강화 핸드캐논 조준 보정, 에이머시가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실험회장 갈 때 이렇게 사용을 해요. 핸드캐논을 주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뭐 파동소총, 자동소총, 뭐 기관총 이런 것들 사용할 때 뭐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봤을 때 뭐 착용할 만한 게 없거든요. 이거 하나를 착용하게 되면은 다른 걸 착용할 수가 없어요. 핸드캐논을 들고 있는데 굳이 뭐 보조 무기를 들고 뭐 정찰소총 들고 뭐 저격 들면 좋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숫자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필수적으로 항상 넣어둡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칸을 보시면은 요 세 칸은 다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세 칸은 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아까 다 설명했고요. 두 번째 칸도 이런 것들, 세 번째 칸도 이런 것들 똑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칸을 보시게 되면은요, 보시면은 자 일단은 해제를 하고요. 보시면은 12 시즌에 계좌 부품을 선택하여 이 소켓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느냐? 지금 시즌이 11 시즌이에요. 11 시즌.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장비를 보시면 이렇게 현재 시즌이 11 시즌이에요. 그 다음 시즌이 12 시즌이고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11, 12 지금이 11이니까 그 다음 시즌까지의 개조 부품을 선택해서 이 소켓에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0, 11, 12 시즌은 무엇을 해당하느냐? 이제 10 시즌에 나왔던 개조 부품이 있고요. 11 시즌에 나와 있는 개조 부품이 있고요. 그 다음 시즌 12 시즌에 나오는 또 개조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충전기, 보호막 타격, 강화된 마무리 이거는 이제 저번 시즌 10 시즌 때 사용했던 방어구고요. 이것들은 지금 현재 해당하는 시즌에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자격의 시즌 때 위에 보시면 나와요. 지금 자격의 방어구 개조 부품, 뭐 출연의 방어구 개조 부품, 뭐 여명 방어구 개조 부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좀 자주 사용한다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투원의 보호막과 동일한 에너지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전기 무기로 전기 실드를 부시면은 비충전 상태가 돼요. 이 비충전이 무엇이느냐? 이 비충전 상태는 나의 전투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높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충전을 자주 충전을 시켜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충전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화력, 비충전 상태일 때 무기 공격력이 증가한대요. 이건 이제 버프 효과잖아요. 그래서 전투원 한 명을 처치할 때마다 비충전이 1개 소모됩니다. 일반 전투원을 처치할 때는 좀 아깝죠. 이제 좀 약간 보스 몹이나 아니면은 뭐 강력한 몹, 뭐 주황색 몸통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몹들을 잡을 때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자격의 시즌이네요. 자격의 시즌은 이제 전능자 시즌이라고 해가지고요. 라스푸틴 자격의 시즌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황색 공같이 전지라는 녀석이 나와요. 그 전지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그때 시즌에는 이켈로스 무기가 이제 전쟁지능 무기거든요. 그때 시즌이 이제 전쟁지능 그 시즌이어가지고 이켈로스 핸드캐논, 이켈로스 뭐 서브머신건, 이켈로스 저격총 이런 총으로 잡으면은 바로 나왔어요. 바로 전지가. 그럼 그 전지를 폭발시키면은 대상의 그 주위에 있는 대상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즌이 끝나니까는 이 전지가 잘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안 줘요. 한 10번에 한 번 줄까 말까? 그래서 이것들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잘 안 주니까. 너무 열받아요. 잘 안 주니까. 잘 줘야 될 텐데 잘 안 주니까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도 가끔씩은 사용을 하면은 그래도 전쟁지는 전지라고 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안 나오니까는 제 개인적으로 좀 열받더라고. 왜 안 나오지? 이 정도 되면 좀 줄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을 안 해요. 잘. 그래도 난 굳이 그래도 한번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전쟁 이제 지는 착용하셔가지고 보시면 있어요. 7번째 세라프 무기. 7번째 세라프 무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시즌제 무기예요. 시즌제 무기. 이런 식으로 7번째 세라프 카빈 아니면은 뭐 7번째 세라프 리볼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켈로스 무기도 해당됐었어요. 이켈로스 무기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라프 무기로 전투원을 처치했을 때 일정한 확률로 전쟁 진행이 나온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착용하셔가지고 이제 적을 잡으면 뭐 태양 방사 피해 결정타가 일정 확률의 전쟁 진행 전지를 생성합니다.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태양 무기 이런 거. 뭐 살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속성이잖아요. 불속성. 불속성이니까 쏘면은 뭐 나오겠죠. 나오겠죠. 근데 잘 안 줍니다. 잘 안 줘요. 근데 이것도 무기가 이걸로 들면 안 돼요. 또 이켈로스나 아니면은 7번째 세라프 무기 그런 것들로 잡아줘야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헬멧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탄약 탐지나 아니면은 강화체, 분산형 이런 것들 조준 보정, 에이머시가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멧은. 그래서 그거에 맞게 무게에 맞춰서 착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번 시즌까지만 이렇게 속성별로 나뉘어요. 전기면 전기, 공허면 공허, 태양이면 태양 해서 각각의 분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다음 시즌 되면은 이제 빛의 저편이죠. 다음 시즌이 되면은 이게 다 통일된대요. 태양에서 착용할 수 있던 무기가 이제 공허랑 전기 다 이런 데서 똑같이 착용할 수 있게 바꿔버린대요. 왜 그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좀 편하긴 할 것 같아요. 방어구 자체를 전기, 공허, 태양 이렇게 세 가지 안 들어도 되니까요. 굉장히 편하겠죠. 자, 보면 이제 팔로 넘어갑니다. 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아까 여러 거 다 보시면 되고요. 내가 해당하는 거 있어서 올리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주로 이제 장전기 얼만큼 빨리 장전해 주느냐. 주로 장전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상공을 쓰니까 강화유탄이나 아니면은 저격총, 강화저격, 아니면 핸드캐논 이걸 주로 사용을 해요. 이것도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총에 있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것도 또 속성별로 이번 시즌까지만 속성별로 해당하는 걸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방어구로 가셔서 방어구에 보시면은 똑같이 이 위 칸 보시면 되고요. 아래 칸도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이번에는 이 불지옥 채찍이 있죠. 오, 많아요. 막 균열 공명기도 있고 과바 수류탄, 광화 피격 방돈, 방지 소총 장전 이것들 다 유물에 있던 것들이죠. 자, 유물에 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팔 방어구, 가슴 방어구, 뭐 직업 아이템 개조 부품, 무기 개조 부품. 무기 개조 부품은 이제 무기에다 장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어구, 가슴 방어구 보시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취향에 맞게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가슴에 있는 것들은 예비 탄약이나 아니면 피격 반동. 내가 총에 맞았을 때, 데미지를 입었을 때 얼만큼 반동이 감소하는지. 그래서 일반이 있고요, 강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다음 시즌부터 통일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 자체가 강화 피격 반동 이런 강화 퍽 자체들이 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다 일반화 시킨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번지 측에서 설명을 해줬을 때. 그래서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없어질런지 있을런지. 없어진다라고 전 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맞춰가지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총 예비 탄약 주로 이제 뭐 보스 잡을 때, 레이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관총 예비 탄약 두 개 다 장착해주면 좋겠죠. 그럼 탄약이 더 증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탄약 중에서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탄창이 늘어납니다. 아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다리로 넘어가서 다리로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주입하시면 됩니다. 다리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용 속도 무기를 얼만큼 빨리 뽑아가지고 쏘느냐 그거고요. 그 다음 수집가는 말 그대로 내가 그 탄약을 획득했을 때 얼만큼 더 많이 주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네 번째 칸도 똑같이 내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망토. 헌터는 망토고요. 워록은 완장. 타이탄은 이제 허리에 둘러매는 무슨 뭐 황소 뭐 곱불 마냥 뭐 할 때 하는 그런 것처럼 생긴 게 있죠. 어쨌든 보시면은
헌터는 이렇게 또 있고요. 이렇게 또 이제 직업 능력. 여기는 이제 이거 직업 능력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망토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망토 능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욕먹습니다. 직업 능력이에요. 직업 능력 위에 써 있어요. 직업 아이템 방어구 개조부품이라고. 직업 능력 보시면은 여기는 좀 달라요. 위에 4개랑 좀 달라요. 보시면은 직업 능력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직업과 관련돼 있는, 보면 빛의 보주를 획득하면 생명력 재생성, 뭐 능력 재사용, 모든 능력 재사용, 대기시간 단축,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궁극기 재사용 단축. 그래서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또 상황별로 맞춰가지고 내가 착용해 주시면 돼요. 난 이걸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하는 걸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필살기들이 있어요. 필살기는 뭐냐? 필살기 아시죠? 몬스터 체력이 80% 이상 깎였을 때, 한 20%, 10% 내지 20% 남았을 때 G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필살기를 씁니다. 수호자가 필살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굳이 그 소량을 남아있는 그 피가 남아있을 때 몹을 직접 때리지 않고 필살기로 빠르게 잡을 수 있죠. 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레이드나 아니면 황혼전 실현, 용사 이런 녀석들 잡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꼭 쓰세요. 필살기는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빠르게 몹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마무리 샷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필살기 사용 시 화력팀 전원에게 특수화기 탄약을 생성한대요. 굉장히 좋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궁극기 에너지 3분의 1을 소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가 되니까는 잘 보시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궁극기 에너지가 얼마 없는데, 진짜 조금 있는데 필살기 쓰시게 되면 죽어요. 몹이 때리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뭐 필살기 결정타, 발동시, 보호막 생성 뭐 이런 것들 이제 맞춰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전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해요. 특수 필살기, 특수 탄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비슷해요. 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저격총으로 처치할 때 궁극기 에너지 보너스,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에너지나 또는 파워 유탄, 이거는 이제 뭐 무정부 같은 녀석들, 이거는 뭐 위스퍼나 아니면 철회자, 그런 것들 잡을 때 처리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 전기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관총 이거 우리 제노파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제노파지로 빠르게 몹 정리하면은 그만큼 궁극기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차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검도 상당히 버프를 많이 받았잖아요. 검 들고 몹들을 사정없이 썰어버리면은 또 궁극기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차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번 시즌의 가장 하이라이트, 유물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 압도적인 어둠 굉장히 좋아요. 꼭 쓰셔야 돼요. 언제 쓰느냐? 황혼전 실현, 보스, 아니 레이드 이럴 때 많이 사용하세요. 아니면 던전 갔을 때 이게 버프를 2배 이상 줘요. 2배 이상. 굉장히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꼭 쓰셔야 돼요. 활약 팀원 중에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한두 분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프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버프죠. 전투원한테는 디버프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방어 보면 다 걸작이 되어 있어요. 이 걸작이 되어 있어야 저 정도만큼의 이제 수치가 올라가요. 이렇게 걸작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 직업 방어구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개조품을 박을 수가 있어요. 박을 수가 있죠. 박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군체 무장. 이 무장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 군체를 처치하면 중화기 탄약을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중화기 탄약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이 총 3개가 있어요. 몰락자 무장, 굴복자 무장. 이렇게 3가지. 굴복자 잡았을 때 중탄 주고요. 몰락자 잡았을 때 중탄 줍니다. 이렇게 3가지. 아주 좋습니다. 꼭 사용하세요.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류탄으로 처치할 때 궁극기 에너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수호자에 있어서 궁극기 쓰는 거잖아요. 궁극기. 왜냐하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극기도 빨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기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수집품으로 넘어오시면은 이 개조부품이 있어요. 머리, 팔, 가슴, 다리, 직업, 일반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이거는 다 수집을 하셔야 돼요. 파밍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출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잠금 해제됨. 뭐 더 큰 잿더미 같은 경우는 최고급 활동 패키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잠금 해제, 벤시 사사로부터 등급 상승 패키지 획득. 벤시한테도 그 개조 부품을 팔아요. 가시면은 팔기 때문에 가셔서 개조 부품을 매일매일마다 체크하시면서 사시고요. 그리고 벤시한테 무기 개조 부품을 주면은 일정량을 주게 되면은 이 총기 제작 재료 주게 되면은 전설 조각 하나를 줘요. 아, 전설 앵그램. 이 전설 앵그램 하나를 주거든요. 그 하나를 주게 되면은 그걸 열었을 때 이런 개조품을 줍니다. 그래서 개조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열으셔가지고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벤시 말고도 뭐 자발라 또 샤크스 이런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아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저 다 있어요. 저는 다 있어요. 네,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조 부품 및 방어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